안녕하세요. 법선생TV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상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상속 전문 변호사이신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 계속 이제 상속의 방법, 네. 유언, 증여,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을 한번 비교하고 네. 사실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네.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유언은 뭐 전통적으로 민법이 제정된 이후로 뭐 그 이전 민법 이전에도 뭐 유언이란 제도가 뭐 간수법상으로 있었을 거고요. 전통적인 상속 수단이었는데 최근에 2012년에 신탁법에서 유언 대용 신탁 네. 제도가 도입이 돼서 점점 그 유언을 대체하는 상속 수단으로 이용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언 대용 신탁은 일단 위탁자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이제 본인이 지정하는 수탁자에게 이전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제 뭐 생전의 수익을 얻으시고 네. 만약에 이제 위탁자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네. 이제 그 수익자를 지정해서 네. 그분한테 재산이 가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산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전된다는 걸 보면 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효과상의 차이는 이제 없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뭐 어떤 제도가 좋을지 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이제 유언부터 보자면은 유언은 단순히 내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네네.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을 민법은 5가지로 딱 제한하고 있고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뭐 공증 유언 아실 테고 자필 유언 있고 녹음, 비밀, 부수증서 5가지 형식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 5가지 형식과 요건에 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무효가 된다는 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뭐 자필 유언하고 공정증서 유언인데, 자필 유언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그 효력이 좀 불완전하다는 게 단점이고, 유언 공증 같은 경우는 반대로 효력은 확실하지만 그 유언 공증을 받기 위한 그 요건이 엄격하다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또 이제 유언 공증이 사실 할 수 있으면은 가장 네.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네. 다만 이제 그 요건상 뭐 증인을 구한다거나 혹은 그렇죠.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자필 유언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예, 자필 유언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네. 그 종이와 펜만 있으면 작성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필 유언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유언을 집행할 때, 특히 예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금도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예금이 이렇게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을 때 네. 금융기관에서 그 예금을 상속인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필요로 네. 하죠. 아니면은 유언장, 확실한 유언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필 유언장은 그렇게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네. 특히 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려면은 유언 공증은 뭐 별다른 범인 절차나 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자필 유언은 그 검인 절차와 다른 상속인의 동의까지 필요해서 네.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유언과 달리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은 단독 행위가 아니라 이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즉 그 부모님과 신탁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맡아서 수탁받아가지고 관리하시는 분과의 계약으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그 법원의 어떤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만 체결하면 그대로 이제 신탁계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탁자가 관리를 맡은 다음에 신탁자가 돌아가시면 네. 신탁자가 계약서에 정해놓은 내용대로 수익자 누구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라고 정해진 대로 집행만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개입될 일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하면은 어쨌든 피상속인이 본인의 뜻대로 상속 설계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유언 대용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유언 같은 경우에는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 딱 이렇게 간단한 내용만 할 수 있다면,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그 재산을 이전시키는 조건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뭐 효도 계약, 그 수익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부양비로 얼마씩 줘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 신탁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게 뭐 효도 계약의 뭐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그런 것도 결정할 수 있고 또 단순하게 재산을 한 사람한테 줄 게 아니라 1차 수익자를 정해서 1차 수익자 갑에게 준 다음에 갑이 죽으면 그 다음 이 부동산은 을에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 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상속의 모습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걸고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등기소에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신탁 등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신탁 그 내용에 따라서 네. 등기가 이전된다는 게 네. 참 이제 효율적이고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안정적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유언에 의해서 등기를 하려면 각각의 그 5가지 형식에 따라서 그 등기 절차가 다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등기관이 그 유언장이 유효한지 이게 제대로 요건에 맞게 됐는지를 이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언 대용 신탁에 따른 등기는 이미 신탁 등기가 1차적으로 생전에 이루어지게 되고 네네. 신탁 등기부에 신탁 원부가 같이 이렇게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신탁 원부에 나와 있는 대로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당사자인 것만 확인하면 그 수익자가 당사자인 것만 확인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등기가 바로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변호사님께서 지금 상속 설계를 하신다. 네. 그러면은 유언 대용 신탁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해서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유언이든 유언 대용 신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건강하실 때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받아서 네.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하시는 건 좋은데 유언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효력이 확실한 유언 공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필 유언도 할 수 있지만 자필 유언은 그 효력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그 법조인의 도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확실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뭐 유언 형식인 뭐 녹음, 비밀, 구수증서 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거나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네.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그 유언의 대체 수단으로서 요즘 나온 제도는 그 효력을 확실히 또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 집행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좀 권유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법률사무소 율쌤이 유언 대용 신탁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래도 그래도 평균 이상 어떻게 뭐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이제 네. 하셨고 실제로 네.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유언 대용 신탁에 있어서는 법률사무소 율쌤이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차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제도기 때문에 네. 과거 몇 년,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이용하고 있지 그 이전에는 또 그렇게 이용이 사실 그랬죠. 많았던 네.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이제 홍보를 하시면서 그 이용률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장점이 많은 제도니까 이용하시라 이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 구플랜 상속 문제 연구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